계산해 보면 2023년에 실적이 또 사상 최대보다 훌쩍 매출은 잘 나온 거예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뤘던 그런 정도의 느낌보다 더 강력하게 실적이 좋을 거예요. 주식은 예.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이후에 더 좋아지지 않으면 멀티플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잖아. 근데 이게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위원님의 그 뭐 현재 탑픽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식 탑픽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 요게 두 개로 나눠서. 왜냐면 내년에 수주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1번 탱커, 2번 FLNG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탱커면은 탱커의 왕, 마켓시어가 가장 높은 여태 현대중공업. 그리고 FLNG를 반기신다면은 삼성중공업. 이렇게 가자라는 입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좋은 거 두 가지 딱딱 꽂아서 요거 1등, 네. 요거 제일 준비 네. 잘 된 회사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내년에 수주가 생각보다 괜찮고 또 얘기 드릴 것처럼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다 같이 오르는 건 거죠. 참 그 실적 얘기. 네. 그러면 실적은 이 확정이 돼 있다고 보기도 뭐하고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이제 대충 나오기는 네. 하는데 그것도 단가에 따라서 네. 마진에 따라서 네. 비용에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어떨까요? 그럼 이제부터의 실적은? 자, 제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까 느낌표, 예, 네, 느낌표. 근데 영업이익률 얼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외부에서 확실히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렵죠. 5.5%, 8.8%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네. 근데 여러 정황상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 약간의 음. 오차가 있더라도 그런 입장이고요. 뭐냐면 여타 산업과 달리 우리는 잔고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네. 배를 지금 만들고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배가 이익률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똑같은 VLCC여도 얘는 스펙이 이게 들어가고 얘는 그렇죠, 저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그렇죠. 모르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한다고 잘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약간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어느 시절의 배를 만들고 네. 지금 어떤 선종을 만들고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 증거들 그러니까 예전에 요만큼 했던 배가 이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요 정도 배는 요 정도 나겠네라고 추정을 하는 건 거죠. 네네. 그런 접근인데 드라마틱한 일이 작년에 있었죠. 후판이 작년 2분기 때 60%가 올랐어요. 그러면 후판이 성과에서 뭐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0%를 차지했으니까 네네네. 60 곱하기 20은 12% 네네. 정도 원가가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존사들이 1.8조 원이나 충당금 쌓았습니다. 후판 때문에. 후판 가격 억울하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흑자라고 얘기하는데 후판이 2024년에 올라버리면 그 실적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어쩔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그렇다고 선주들한테 후판에다가 연동해서 가격을 받자고 이렇게 해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으니까. 또 근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웠지만 대신 네. 작년 3분기부터 보복적인 성과 인상을 했습니다. 원가가 올라가 버리 12%보다 훨씬 올려 불렀고.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은 그게 안 먹히는데 업황이 네. 좋았기 때문에 먹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성과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작년 그러니까 올해 3분기요? 작년 3분기. 작년 3분기부터 네. 작년 3분기부터. 3분기 오르고 4분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델상으로는 더 미세하지만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작년 하반기에 받은 애들은 흑자, 네. 올해 받은 애들은 더 흑자라고 하고 이렇게 쫙 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연도별로 어떤 배를 스틸 커팅하느냐. 스틸 저거 커팅. 이제 비중이죠, 비중. 예. 예. 왼쪽은 비중이고 오른쪽은 척수로 실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클락슨 잔고 기준으로. 스틸 커팅은 설계가 끝나고 철판을 잘라서 블럭을 3개월 만들고 네. 도크에 블럭을 집어넣어서 2, 3개월 동안 붙이는 네네. 시작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틸 커팅 이후에 6개월 만에 매출의 거의 80% 이상이 발생해요. 스틸 커팅 이상 이꼴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연한 골드, 흑자인 애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받은 애들, 진한 골드, 올해 받아서 더 마진이 좋아진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전체 척수는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하지만 단가로 놓고 보면은 이제 고마진 네. 선박들의 비중이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스틸 커팅 기준은 2023년에 그 절반 가까이가 흑자 선박이고요. 네. 2024년은 80%. 근데 절반이 흑자 선박이면은 나머지 적자인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나머지 배들은 후판 때문에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익률 기준으로는 0%짜리 배들이기 때문에 네. 적자여도 심각하게 적자 기여를 하는 애들은 아니다. 이미 충당금을 네. 쌓아놓은 거, 부실 처리해 놓은 거기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건조량 또 늘어요. 네. 모든 제조업이 고정비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공통 부분을 적게 들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내년은 상반기는 고정비 효과로서 좋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현대는 환 때문에 흑자전을 했지만 네네네. 삼성 대우는 일회성 빼면 마이너스 5% 정도 영업 적자 중입니다. 네. 근데 내년 상반기는 거의 BEP 가까이 좀 회복하고, 이 믹스 효과는 분기로 뿌려보면 하반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죠. 당연히 네. 뒤에 받은 애들이 뒤에 들어가니까 네. 하반기부터는 믹스 효과들 하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할 거다. 음. 내년은 더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골드 색깔의 배가 얼마나 마진이 좋은지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생겼어요. 뭐였냐? 네. 약간 길수인데 들어보시면 제목 좋은데 2년 네. 뒤에 실적을 미리 보았네. 네. 좋은데. 정말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1억 8천만 달러 때 받은 배 세척이 예. 러시아 거였어요. 삼호중공업이 작년에 네네네. 받았어요. 네. 그런데 세척이었는데 토탈이 용선 발주한 거예요. 토탈이 가스 나르려고 하는데 네. 입찰을 붙였더니 그때는 사이가 좋았던 러시아 선사가 들어와서 이걸 따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조해서 배가 나오면은 토탈에 빌려줄 예정이었어요. 네. 전쟁이 벌어졌죠. 아하. 토탈은 얘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놈. 네. 그래서 용선 계약을 파기하고 신조 계약도 파기가 됐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걱정은 별로 안 했던 게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이 배는 누구든 가져갈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선주가 가져갔어요. 알파가스. 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토탈에다가 용선을 했을 거야. 아. 토탈만 손해 본 거죠. 더 그렇죠. 비싸게 다시 네, 빌려야 되니까. 네, 우리가 위로금을 2분기 때 충당금 반영하긴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아무튼 러시아가 발주했던 건 1억 8천만 달러. 근데 리세일 된 거는 2억 4천만 달러. 안전 자리에서 40%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선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저 가져다가 마진을 붙여서 더. 아니, 선사는 그냥 뭐 용선료랑 용선료, 투자비랑 용선료. 해서 알아서 그냥 좋은 거고 네. 우리가 덕을 봤죠. 아. 원래 1억 8천만 달러짜리 만들고 있었는데 얘가 2억 4천만 달러짜리 가져간 네. 값이. 네. 근데 2억 4천만 달러짜리는 불과 이번 2분기 정도부터 받기 시작한 물량이고, 네네네. 얘네들은 2024년 정도에 도크에 들어갈 애들이었었어요. 음. 근데 2년이나 먼저 이번에 이 실적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1호선을 만들고 있었고 3분기까지 80%가 작업이 진행됐어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 때는 얘가 2천억 원짜리 배구나라고 하면서 매출 이익을 잡았죠. 네. 근데 흑자였대요. 흑자였어요. 근데 3분기 때 갑자기 얘가 가격표가 바뀐 겁니다. 예. 3,100억 원으로. 네. 1분기, 2분기 때 안 잡았던 매출 이익을 3분기 한꺼번에 잡게 됐거든요. 그게 858억 원이었었어요. 그럼 100%를 환산하면 거의 1,100억 원 되죠. 네. 3,100억 원짜리가 최소 1,100억 원 이익이 났다는 거죠. 영업이익 35%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2억 4천만 달러짜리 배를 지금 당장 만들면 네. 35%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는 말고 얘는 싼 재료가 들어갔고 이미 네. 아직은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는 배인데 네. 똑같은 배도 2년 후에 만들게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셔야 되고 네. 재료비도 좀 뭐 보냉제 가격도 올라가고 엔진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퉁 쳐서 절반 18% 나오지 않을까. 이익률로. 네. 영업이익률로 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8% 정도만이라도 15에서 20% 나지 않을까. 그것도 훌륭한 이익률이다.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현대에게는 그러하고 삼성대우에게는 10에서 15%는 나지 않을까. 원가 구조가 현대가 좀 더 좋으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이거 마진 좋아요 얘기해도 설득력이 부족하죠. 너는 늘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조선사가 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번 3분기 때. 그러면 그래 알겠어. 꽤 나오긴 하겠네. 근데 저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네. 앞으로 이어지는 단가 기준일 것이다. 네네. 게다가 이 LNG선들이 계속 건조량이 늘어나요.
엄청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많아요. 네. 이렇게 좋은 배들이 매출의 절반을 넘어가고 그 나머지 절반은 바보냐. 성과가 더 많이 오른 컨테이너 중심입니다. 네,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자료에서 조선사들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4월 달에 2025년에 9% 나올 거라고 써냈어요. 영업이익률을. 네. 예. 그때 딱 자료 쓰고 자리를 옮기고 조선사를 썼으니 네. 많이 만나봤겠죠. 네. 많이 안 따라왔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냐면 아. 후판이 막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 구간이었으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 예. 아니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네. 나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재료비 많이 오를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현대사모의 놀라운 실적을 봐서 그런지 13%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디베이트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삼성대우는 6에서 9%로. 네. 자, 근데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요. 보시면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복잡하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밑에 조선엔진 플랜트, 한조 밑에 사모, 미포 막 있죠. 네. 여기 파란색 선 차트들이 조선 부문들의 실적입니다. 네. 2010년에 보시면 영업이익률 15%, 19%.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네. 저 정도 이익률이 나온 네. 적이 있다. 정말 10% 후반. 좋을 때 물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괜찮을 때 만들 때 10% 중반이 나온 적이 있다. 그 정도의 이익률을 23년 네. 노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니요. 2024 5년도 24, 네. 23년은요? 내년은 예. 돌아서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그걸 돌아서는 걸 보여주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24년, 25년 주가를 조금 반영할 수 실적을 있다. 가져와서 평가를 해야 그 됩니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수주는 물음표, 네. 실적은 느낌표. 확실히 좋아진다. 어... 근데 내년에 뭐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은 PR로는 안 나옵니다.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거. 내년에 23년 PER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착시에 빠질 수 있는. 네. 그렇죠. 네이버에 저도 네이버를 주로 전광판으로 보거든요. 그건 딱 1년치밖에 안 그렇죠. 보여주죠. 밖에 안 나오죠. 예. 그 컨센서스 데이터가 비쌉니다. 네. 그런 거 이제 FM 가이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네. 아. 중요합니다. 네. 데이터 엄청 비싸요. 네. 그건 저희가 와이스트리에서 간간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4년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4보다 2025. 24년보다 25년. 왜냐하면 지금 수주하는 배를 2025년에 만들 거니까요. 그러면 25년 추정 EPS를 바탕으로 지금 조선사들 PR은 7배. 25년을 기준으로 네. 보면 그거면은 괜찮은 밸류다. 싸다. 10배, 12배는 가야 된다. 네. 그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앞에서 설명하신 네. 것처럼 보시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이번 연간정가는. 재밌네요. 약간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 그러면 조선 기자재 쪽 네. 요것도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거기 HS 엔진은 조선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동행. 네, 동행. 지금 수주가 올해 매출 8천억인데 1.4조를 3분기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엔진이 예전에 스팀 터빈 엔진이 있고 그리고 요즘 LNG DF 엔진, 이중 연료 엔진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게 기존 엔진보다 가격도 높고 마진도 3에서 5% 포인트 높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수주에서 80%가 DF 엔진이에요. 그래서 향후 매출도 늘어나고 믹스도 좋아지고 조선사들하고 똑같아요. 좀 더 싸고 구조가 좋아지네요. 좋고. 자, 저는 한국카본을 커버하고 있고 예. 우리 조선사들이 네. 올해 LNG를 116척 받았습니다. 네. 작년 65척. 엄청 받았죠. 예. 많이 만들겠죠. 예. 근데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를 여기가 과거에 인도한 척수와 예. 미래의 인도 예정인 척수예요. 네. 제가 동글뱅이를 2024, 2021년 했습니다. 조금 확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위에 뭐 173, 105, 108은 일반 배고요. 밑에는 네. LNG선이에요. 예. 자, 한국카본이 2020년에 4천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률 18%,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네네. 그리고 주가도 2년 동안 거의 더블이 났고요. 네. 그게 당시 밀었었지만 이거를 왜 알고 있었냐면요. 이 잔고에서 뭐가 뿌려지는지를 아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러진다고요?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 큰일 날 뻔했네. 부러지는 게 아니라 네. 뿌려지는 거. 근데
LNG가 이렇게 인도되면 본행제는 1년 전에 납품됩니다. 아, 네. 납품 기준 매출 인식이에요. 예. 10개월 전. 어. 그래서 2021년에 LNG 인도를 보면은 2020년에 본행제 납품이 많겠구나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어요. 네. 물론 여기서 대우배는 빼고 해야 돼요. 삼성과 현대는 마크 3 본행제를 네네네. 사용하고요. 네. 대우는 NO96이어서 본행제를 안 씁니다. 음. 다른 본행제를 써요. 네. 그래서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4천억 원의 영업이익 18%. 근데 2024년 보시면 우리가 LNG 너무 많이 받았고 69척 인도가 클락슨에 잡혀 있어요. 네. 우리 캐파는 65척인데 더 잡혀 있어요. 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023년에 53보다 더 높은 69의 비율로 본행제가 더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가격은 이때 본행제 하나 150억. 지금은 뭐 180억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계산해 보면 2023년의 실적이 또 사상 최대보다 훌쩍 매출은 잘 나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때 18%가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왔어요. 핵심 원자재 MDI 가격이 떨어지고 뭐 고정비 효과 나고. 근데 2023년에 고정비 효과는 더 나겠죠. MDI 가격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아무튼 확실한 건 2023년에 사상 최대 매출이 난다. 그리고 원가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뤘던 그런 정도의 느낌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카본 뭐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경쟁사 동성화이텍은 실적이 좋을 거예요. 아, 동성 화이텍도 네, 네. 그렇고. 근데 두 번째 어떤 주식이 제가 2020년에 꺾었거든요. 이렇게 주가 다 오르고 2020년에 네. 꺾었다고요? 예. 의견을 의견을 어떤 걸요? 보고서를 자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TP를 더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떤 거였죠? 한국카본은. 아, 네. 22년도에. 네. 왜냐하면 다음에 LNG 납품이 꺾이는 게 보이죠. 아, 네, 네. 근데 2023년 다음에는 여기 안 꺾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꺾이고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예. 정말 좋은 걸 보여주고 이후에 더 좋아지지 않으면 멀티플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쵸? 그게 속성이죠. 네. 자, 그러면 2023년에 이렇게 최고 이거는 캐파거든요. 네. 이만큼 본행제를 만들고 난 뒤에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잖아. 그렇죠. 라는 게 저게 작동할 수 있겠죠. 맥시멈인데. 네. 근데 이게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캐파가 늘어나나요? 아니면은? 우리는 캐파 늘려야 돼요, 지금. 네. 이걸 소화하려면. 네. 근데 뭐냐면 이거는 안 좋은 얘기기도 하고 좋은 얘기기도 한데 자, 올해 중국 조선사들이 네. LNG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네. 우리가 116척 받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시장에서 LNG는 더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우리는 2026년에 인도할 LNG는 이미 일찌감치 다 팔았고요. 네. 2027년에 인도할 LNG는 아직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멀잖아요. 네, 네, 네. 2027년 인도 슬롯을 열어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65척 중에서 4, 50척은 카타르랑 모잠비크가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20척밖에 열어줄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LNG가 정말 필요한 네. 투기 발주가 아니어도 정말 LNG를 날릴 일이 있어서 필요한 선주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을 찾아와도 슬롯이 없어요. 못 만들어준대요. 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은 엄청 오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가서 이걸 발주하는 겁니다. LNG 운반사. 네.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영국 클락슨, 네. 브로커 분들은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 유럽의 선주들은 절대 아무리 싸도 중국에서 LNG를 안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뭐 사고가 그렇죠. 난 적도 네.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야, 그는 중국에다 그냥 뭐 네. 벌크나 컨테이너나 맡겨야지. 네. 왜 저 LNG 운반선을 만드냐. 네. 절대 안 하는데 해요. 네. 근데 이제는 LNG 운반선까지 중국을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낙수효과요, 전형적으로. 한국이 못 만들어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꽉 차가지고. 네, 그냥 중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중국을 찾아가는 건데 네, 네, 네. 문제는 후동중화 혼자서 2002년부터 LNG를 담당해 왔어요. 캐파 한 4척, 5척. 보시면 가게 4척 만들었죠. 2척, 네. 4척. 근데 후동중화도 캐파를 늘렸고요. 네. 그리고 새로 강남, 대련, 양지장, CMHI 4개의 조선사가 대형 LNG 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절대 중국을 안 끼워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들이 넘치다 보니까. 2025년에 열대처씩을 딜리버리 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 못 되라.
근데 만약에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우선 한국 줄 거예요. 비싸도. 그런데 중국이 가격을 자꾸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싸게 그래서 만드니까. 딜리버리 딜레이 나고 예. 예전에 글래드스톤 선박처럼 고장나라. 아니 이런 근데 거 얘기해도 되죠. 아니 물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뭐 경쟁국보다 우리 사람이 더 우월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어찌 됐든 간에 저들의 경쟁력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처럼. 네, 컨테이너도 우리가 작년에도 지고 올해도 졌어요. 컨테이너는 네. 그렇죠 이제는. 근데 아무리 금융 제공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졌어요. 네. 그래서 그나마 LNG선만큼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했던 건데 근데 중국도 어차피 그 설계 기술은 프랑스 기업 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GTT 보냉제의 원천 기술이고.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로열티 네. 주면서 쓰는 거고. 네, 당연하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근데 그 노하우는 우리가 훨씬 많이 쌓였고 실제 제작 단에서 네. 그런데 네. 요 2025년 6년에 제대로 딜리버리 되고 제대로 얘네들이 오퍼레이팅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기 전까지는 네. 늘 우리가 그래도 만약에 70척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 가져갈 거예요. 거의 다. 뭐 9대1. 그런데 배가 나가서 잘 돌아가네가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뭐 7대3, 6대4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좀 거죠. 경쟁이 좁혀지겠죠. 네, 폭이. 네, 네. 그래서 안 좋은 거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인데 단 우리 기자재 업체들에게 기회 요인이라는 거죠. 아. HS 엔진이 DF 엔진 받는 거. 아. 얘네들 너무 당연한 거고 보냉제가요. 아까 얘기 드렸죠. 보냉제가 중국으로도 나가나요? 나갈 수 있죠. 나간 적이 있어요. 연료 탱커에. LNG 연료 탱커에. 그러니까 연료 그 격벽이라든지 연료 실을 네. 보냉하는. 네. LNG DF 선박의 연료 탱커에. 음. 보관 탱커는 후동중하는 대우하고 똑같은 NO96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폴리우레탄 보냉제는 필요 없었어요. 여태까지. 음. 근데 아주 복잡한 게 NO96L3라고 보냉제를 살짝 쓰는 게 있어서 한국 거 산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별로 유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4월에 얘기 드렸던 게 NO96이 슈퍼 플러스라는 걸 내놨어요. 슈퍼 플러스. NO96이 저 조선소 이름이에요? 아니요, 보냉제 타입. 아, 보냉제 타입. GTT에 마크 3 타입이 있고요. 네. NO96 타입이 있어요. 아,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프랑스 GTT에서 설계해서 로열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특허권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 기술 그 기술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그게 거예요. 하나는 마크 3, 하나는 NO96. 삼성과 현대는 마크 3를 선택했고요. 네. 대우는 NO96으로 간 거죠.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의 폴리우레탄 폼은 마크 3. 삼성, 네네네네. 현대만 사용을 합니다. 마크 3. 대우는 본인이 직접 만든 화산재, 글래스 자기가 직접. 자, 그래서 우리 고객이 아니었어요. 네. 후동중화도 우리 고객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슈퍼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서 NO96도 글래스울이 아니라 폴리우레탄 폼으로 바뀌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태 우리 고객님이 아니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고객이 될 수도 있게 됐어요. 올해부터. 아. 그래서 대우가 만든 20척 중에서 네. 절반 정도는 카본 화인텍의 고객님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고객이 될 수 있다. 네. NO96 방식을 쓰는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이 이상 좋아질 수 없으면은 멀티플이 빠지면 주가가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이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혹시 요거 그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보냉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 3, 4년 됐나? 머니투데이 방송에 있을 때 한국카본 기업 탐방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실제 가서 저기 김해하고 하만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너무 많아. 합천도 있나 막 해서 되게 많은데 거기 실제 가고 거기서 이제 우레탄 폼 쏴가지고 이 보냉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조문수 회장님이랑 이렇게 다 갔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자재 쪽도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좋을 수 있다. 중국 쪽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피팅 두 개 회사는 피팅. 조선 기자재는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해양 플랜트가 많을 때 네네네. 해양이 외출의 30% 차지하고 또 해양 플랜트 중심이어서 재질이 좋은 합금강이어서 마진 좋고 근데 그때는 다 좋았죠. EPC도 좋고 조선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불황기를 지나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쟁 플레이어들 많이 죽고 그리고 LNG 터미널들 늘어나고 석유화학 플랜트 늘어나고 이런 단계인데 조선 의존도는 지금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드렸던 해양 플랜트 삼성의 FLNG
또는 베이두 노르드, 베트남 블락비 같은 공사들을 만약에 따게 되면은 네네네. 모든 게 기저를 누리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도 기저를 누릴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미 피팅을 좋아하는 LNG 터미널 공사들 때문에 네네. 피팅 수요가 아주 많아라는 전방 풀과 예상에 해양 플랜트까지 추가가 되는 거여서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조선에다 해양 플랜트, 네. LNG 터미널 뭐 이런 게 이제 더해지면서 네. 피팅 밸브 기업들. 사실 피팅 밸브는 거의 태광하고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네. 코리아도 있고 DK락, DK랑 뭐 근데 BMT도 저는 좀 작은 거 있고. 성광밴드 태광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은 태광, 성광밴드, 탑픽 뭐 두 개 뭐 계속 엇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요, 거기는 뭐 누가 더 좋고는 뭐 그때 좀 주가 벌어질 때 문제지 결국은 똑같이 갑니다. 시총은 한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 아마 그럴 거야. 네. 그 정도 차이 안 똑같이. 그 정도도 나요. 이제 거의 안 나. 거의 네. 붙었나? 네, 뭐 아무튼 거의 주가 차트 이렇게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것도 계속해서 함께 성장할 수 네.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쪽으로. 와, 오늘 거의 너무- 1시간 한 30분? 너무 길게 했어요. 와, 아니 너무 좋네요. 네. 예, 오늘에서 2023년 조선 산업 전망도 했고,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 비교, 우위 어떻게 될지도 이제 봤고, 조선 기자재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와, 오늘 정말 좋은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올 투자증권 조선 방산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 최광식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